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경희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무성 대표의 녹취를 이제 들으셨는데 네. 상당히 지금 뭐 당과 이제 청와대 간에 약간의 좀 미미한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먼저 첫 주제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청와대 작심하고 김무성 경고라는 얘기인데요. 네. 자, 어제 이 개헌론 때문에 당청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고 있는데 네. 어제 청와대에서도 이제 그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언급을 해서 이제 의도된 그 발언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개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의도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김무성 대표를 향한 뭐 경고의 메시지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 경고란 용어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권당의 대표인데 예. 개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개헌의 발언의 적절성, 여부, 그리고 시기, 대통령이 해외 순방했을 때 발언한 거 그 자체는 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와서 나름대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내용은 개헌론이 앞으로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개헌을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안 하겠다라는 얘기 역시 반복이었습니다. 어쨌든 사과로 비쳤어요. 제 네. 불찰이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했으니까 아주 사과도 수위가 높은 사과라고 보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9일 날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당정청회가 있었습니다. 예.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되게 당정협의를 하는데 청와대도 같이 끼었어요. 네. 그건 당의 요구였겠죠. 김부주 실장도 나와라 이렇게 왔는데 그 전에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연내 처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예. 사실 야당도 뭐 여러 상당히 TFT 만들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니까 그런 취지의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19일 날 공무원 연금 개혁 연말까지 해라라는 오도 아닌 오다가 집권당에 내려진 거란 예.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이른바 고위 관계자가 의도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까 잠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격앙된 그리고 좀 경직된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전체적인 거 보면서 왜 경고란 표현이 우리 정치에서 여전히 쓰여지는 것인지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집권당 대표지만 거기에 대한 입장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꼭 경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역시 좀 다른 결의 얘기입니다만 한국 정치의 후진적인 모습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개헌 문제는 워낙 의견이 다른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세 가지 논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여야가 정책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대로 계산 안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네. 뭔가 국정장악력의 약화 같은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규범적으로 개헌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 세 번째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대통령께 부정적인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허성우 교수님께서는 이 날짜가 어제 김무성 대표 취임 최 교수님 100일. 예. 100일이었죠. 100일인데. 100일이었고 지난번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베이징에서 또 개헌 얘기를 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굉장히 뭐 캐나다가 있었고 예, 각- 이제 중요한 이제 외교 일정을 이제 소화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게 뭐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 청와대 어떤 그 작심 발언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일단 청와대가 더 이상 이제 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김무성 대표한테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니냐. 네. 네. 근데 방법론적으로 좀 저는 부적절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김무성 대표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입니다. 예. 당 대표가 어쨌든 뭐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개헌 관련해서 예. 자기 불찰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내 실수다라고 했으면은 일단 그와 관련해서는 그 입장이 청와대 입장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예. 네. 어제 회의 때 적절한 개헌과 관련한 발언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개헌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러고 나서 대통령께서 뭔가를 얘기했으면 참 모양상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도 자연스럽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면 아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개헌 관련해서. 그런데 제3자가 나와서 강하게 거기 김무성 대표한테 뭔가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이 표시, 그것도 취임 100일이지 않습니까? 네. 100일 되는 날에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김무성 대표가 대표 취임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당청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만들겠다 이런 네네.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그것이 청와대에서 볼 때는 일면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 대표니까 당에서도 당이라는 건 뭡니까?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정부에 전달하기도 하고 네. 또 법안 만드는데 또 사용도 합니다. 예. 그런 당의 어떤 원론적인 당 입장을 주장한 건데 그것이 좀 과거 어떤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 관계들이 조금 뭔가 성먹지 않다. 이거는 뭐냐면은 국민들 눈에 지금 대통령께서 경제 살리기 올인하겠다 했는데 이 당청 관계가 삐끗하게 되면은 대야 관계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제는 좀 적절치 않은 그런 청와대 어제 발언이었다. 그 발언이 이제 청와대 수석이 이제 한 발언인데 말이죠. 네. 결국 뭐 수석의 발언이 대통령의 그렇죠.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의하지 않고 뭐 예, 마음대로 상의, 나와서 예. 지금까지 뭐 어떤 수석이 나와서 자기 개인 그렇죠. 입장을 밝힌 적이 게다가 이제 있습니까? 며칠 네, 이렇게 없죠. 좀 약간의 좀 소강 상태 후에 이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작심 발언이 아닌가 예. 이런 이제 그리고 또 김우성 대표가 예. 바로 돌아와서 사과 발언할 적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제 예상에는 예. 청와대에 적어도 비서실장과의 뭐 통화 정도는 하지 않았겠나. 그렇다면은 그리고 나서 바로 발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뭔가 조율이 끝났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3일 있다가 100일 뒤에 그 발언을 했다는 것은 네. 뭔가 좀 김우성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하겠다고 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미 벌써 본인이 어떤 사과를 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말하면 번째 하나를 더 날린 거죠.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원성 대표 입장은 불쾌하다고 보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당청 앞으로는 할 일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꼭 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 공무원 연금 연금 개혁 개혁 예.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하려면 당의 어떤 그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당청 관계가 좀 좋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좀 여권 내부에서 좀 분란의 소지가 있죠. 예. 이게 당청 관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네. 당내에도 확연하게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비박과 친박의 입장이 다르기 예. 때문에 이게 단순한 당청 관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권 내부에서의 역학관계의 미묘한 변화 같은 거의 조짐이죠. 아직은 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도가 최근에 좀 낮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그 탄력을 받고 있으니까 권력 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당내 분화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대단히 시기상조고 네. 또 뭐 당청 관계 변화 이런 것들도 좀 때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내년으로 가고 또 후년으로 갔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라든지 그밖에 야당과의 관계, 야당 내의 역학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과 고려해 볼 때 역시 개헌은 대단히 강력한 고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아니건 본인이 아니건 간에 본이건 본인이 아니건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들은 어쨌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어떤 충돌 조짐 같은 건 분명히 보인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가치 판단을 해서 예. 오르다 그러다의 차원은 이미 아닌 거죠. 지금 우리 허 교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그렇게 불찰이라고 사과를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하나의 쐐기를 박은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로서도 자기가 어쨌든 자신도 차기 대권 주자의 1, 2위 반열에 들어있는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집권당의 대표인데 알겠습니다. 선출된 대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언제든지 충돌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이런 것도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어요. 서로 간의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냐면요. 동지 개념이냐, 정치적 동지냐, 아니면 하나의 뭐 어떻게 뭐랄까 경쟁 상대요? 경쟁 상대로 보냐 하는 그 모습으로 얘기는 보느냐. 좀 이따가 그 한번 차이가 저희가 있죠. 정리를 좀 예. 해보기로 하고요. 우선 그 김무성 대표가 이제 개헌 발언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번복은 하지 않았는데 잠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원내대표와도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일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저기 보시면은 김무성 대표의 표정은 저분을 굉장히 솔직한 분이라서 얼굴 표정 보면은 진짜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사과하는 건지 안 그러면 뭔가 교감이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헌과 관련된 발언할 적에는 굉장히 웃으면서 부드럽게 합니다. 이 카메라 한번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지금 어제 이야기한 오늘 저 때는 굉장히 웃으면서 아주 부드럽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10월 17일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근데 어제 상황을 보면은 네. 어제 그 청와대 관계자가 했을 때는 굉장히 단호한 얼굴 표정입니다. 이런 거 볼 때는 지금 저 상황들이 그냥 간단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못된 거죠. 거군요. 지금 자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무원 연금 개혁법이라는 일단 정부 조직법에 이런데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뭔가를 서로 이제 대화를 당청 간에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공무원 지금 연금 개혁도 하나의 지금 뭐 뜨거운 그렇습니다. 쟁점인데요. 네. 그 지금 그 쟁점 한번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네, 10월 19일 밤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연내 처리는 힘들다라고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에서는 이러면 당하고 일하기 힘들다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에 김무성 대표가 야당과도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연내 처리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연내 처리를 해야만 한다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이 당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 이런 그렇게 봐야 되겠죠. 평가도 나오고 19일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예.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19일 날 당정청이 만났잖아요. 네네. 그 제가 아까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예. 드렸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보인 거죠. 일단 연내까지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도 좀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야당의 입장은 지금 사회적 협의체 같은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김 대표 얘기처럼 야당과의 논의도 있어야 되고 또 공무원도 상당히 반발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이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야당과 얘기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까도 잠시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를 볼 때 대통령제 구조에서 말이죠. 법은 역시 입법부가 만드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청와대 행정부로서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만 저렇게 너무 압박으로 비치는 거. 네. 제가 아까 경고란 용어도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압박, 경고 이렇게 비치는군요. 현재 자꾸 야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재앙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우윤근 원내대표가 했단 말이죠. 바로 저런 모습은 자꾸 이제 여권 내에 자꾸 어떤 파워게임 양상을 비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저렇게 청와대나 권력 핵심이 어떤 조급증이 있는 게 아닌가. 공무원 개혁이 대단히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연내라고 이렇게 시한을 못 박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좀 뭐 김무성 대표의 말이 그런 면에서 일리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야당과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고 그렇다고 야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야당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단지 하우 상박으로 갈 거냐 상박 하박으로 갈 거냐 이런 논의도 많이 있어요 지금.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과의 어떤 연금 관계 이런 것 네. 이런 것들은 정말 공무원 연금이 굉장히 큰 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것인지 연말이래야 지금 두 달도 얼마 안 안 남았죠. 남았어요. 예. 근데 이게 과연 쉽게 될지.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어떤 여당 대표와 청와대와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비치게 하는 것, 네. 이건 썩 정치력 있는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이제 공무원- 그 어떤 뭐 저 당청 간의 어떤 뭐 그 역학관계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개헌보다는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이슈 이런 부분들을 좀 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자꾸 뭐 개헌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불만의 표출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이 지금 그 국정 아젠다 중에 눈에 띄게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예. 복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꼭 하고 싶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1993년부터 1993년도에 와 있을 때 398억 손해 마이너스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대 정권들이 다 하려고 하다 실패했습니다. 예. 네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걸 아버지가 했던 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했던 것을 이것을 개혁하고 싶겠죠. 하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 타임이 이게 또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후반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년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이 상황을 몰고 가고 싶은 거죠. 네. 그러나 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국민들의 어떤 여론, 또 이 표를 의식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권력이라는 건 뭡니까? 미래의 권력이라는 건 만들어가는 권력이지 않습니까? 만들어가려면은 이런 국민들의 어떤 여론, 의식, 그 다음 표 이런 것들 의식 안 할 수가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100만 공무원입니다. 100만 공무원, 가족들 합해 100만 공무원인데 그 표를 의식 안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압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김무성 대표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이 없는 거죠. 빨리 이것을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어쨌든 이게 외형상으로 보면 마찰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당청 관계를 청와대에서 참 잘 리드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자,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당 대표가 이제 돼 있습니다만 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상당히 뭐 길고도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부침도 있었던 것 부침 같고 굴곡이 많이 있었죠. 예, 굴곡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려진 것처럼 김무성 대표의 집안은 아주 화려합니다. 부친은 전남방직을 세운 김용주 전 회장인데요. 김 전 회장은 1960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로 인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꼬이는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정치에 입문한 김무성 대표는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결국 경선에 패배했고요. 2008년 공천에서 탈락합니다. 이후에 공천 탈락에 반발해서 친박 무소속 연대를 만들면서 명실상부한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을 비판하면서 결국 박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네. 자, 지난 7월 14일 김무성 대표는 비주류의 지지를 받아서 친박계 유력 후보 서청원 후보를 제치고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됐고요. 네. 어제로 이제 100일을 맞았습니다. 참 오랜 인연이죠. 지금 이제 두 분이 예. 이 김무성 대표의 정치 역정을 아주 함축적으로 짧은 예. 시간에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그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와의 애증 관계가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후보 때. 네. 2007년도. 그때 그래서 박근혜 후보와 이제 가까워지고 정치적인 동지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또 이른바 그 친박 학살의 피해자가 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또 지난 대선 때는 그 총괄 대선 본부장을 맡아서 훌륭하게 하고 본인은 또 표표히 사라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7.14 전당대회 때 또 비주류의 또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정말 여권 내에서 그 차지하는 무게는 대단히 큰 거고요. 대선 때 많은 공을 세웠고 네. 현재 어쨌든 간에 집권당의 대표고 말이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단 말이죠. 근데 현재 중요한 게 아까 잠깐 그 말씀인데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들의 지지가 대단히 높아요. 개헌은 뭐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하다 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개혁이고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네. 수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짧게 네, 저는 말씀해 뭐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 그 어느 방송에서 네. 그 김무성 대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했더니 뭐 기자들이 신뢰 뭐 원칙 이랬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다 하극상이다. 하극상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다. 그럼 하극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통령께서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오늘 이번에도 사실 그 김무성 대표가 중국 갈 적에 그 대동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호 김문수, 예. 소위 말하는 민주화 관련했던 사람들만 대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런 새로운 또 하극상에 이제 눈을 비출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했던 2009년, 2010년 그 세종시 문제가 또 하극상 한번 일어났죠. 또 저 원내대표 할 적에도 하극상 한번 일어났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한 인식 부분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을 정치 동기로 생각하는 거고 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뭐 좀 부하 아니면 모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런 하극상 자체를 대통령께서는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는 용인할 것이니까 안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지켜볼 사항이다 이거죠. 예. 부하나 뭐 머슴으로 생각하는지. 하극상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잘 민주주의 시대에 과연 맞는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네. 말씀 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네. 예, 알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경희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